자, 오늘은 저희가 249주차. 와, 진짜 시간 엄청 빨리 가죠. 오늘은 이제 바로 엊그저께 런칭한 따뜻따뜻한 뉴 프로덕트인데요. 바로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인데요.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 김민영 디렉터님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리뉴얼된 제품 다들 받아보셨죠? 네.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어 나왔는데요. 포장까지 핑크 하니까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제품 과대 광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교육 시간도 가지고 저희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세히 오늘 한번 알아보시고 이 제품이 어떤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생물 샤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산균 샤워라고도 불리는데요. 태아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 미생물들이 신생아의 장내 상주균이 되어 사람의 첫 면역력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제왕절개로 낳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태어난 후 일정 기간 모유를 섭취하면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와 유사한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장내 미생물의 변화 그래프이고 장 건강 지표인데요. 나이가 어린 아기들이 장을 들여다보면 장내균의 90% 이상이 비피더스균으로 구성되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산 분비가 증가되고 소화 효소는 감소하고 항생제 및 약물 사용 등의 증가로 인해 미생물 다양성이 저하되고 장내 유해균이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미생물 중에서 장내 미생물, 전체 미생물의 95%가 대장에 존재하고 단쇄 지방상을 생성하고 면역세포와 상호작용하여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피부 미생물, 피부에는 수십억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부위별로 균 조성이 다르고요. 유해균을 억제하여 피부 보호를 합니다. 불균형 시에 여드름, 피부염,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구강 미생물. 구강에는 700여 종이 존재하며 치아 표면, 혀, 잇몸 등에 분포하고 충치 및 잇몸 질환 등에 관여합니다. 구강, 미간, 콧구멍, 폐, 팔오금, 손바닥, 대장, 생식기, 발가락, 족저근막 등 우리 몸의 곳곳에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피부에서 미생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피부 간염증, 입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충치와 치주염, 소화간에서는 설사와 변비, 대장염, 간 손상, 자가 면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종류로는 유해균의 성장을 막아주고 바람직한 장내 균총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이로운 역할을 하는 균으로 장벽 강화, 면역계 조절을 하는 유익균이 있고요. 유익균의 종류에 따라서 기초대사 조절에 관여하며 대사장애, 비만의 예방 및 개선에 유익한 영향을 하며 면역 반응의 반응성을 높이며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손상 정도를 낮춰주며 위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다양한 대사 산물을 생산하며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 있어서 요소 독소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도 있습니다. 중간균은 유익균이 우세할 때는 유익균으로, 유해균이 우세할 때는 유해균으로 되는 등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몸속 대부분의 균입니다. 유해균은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유해균은 인체에 유해한 독소와 발암 물질을 생성하며 면역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모든 질환 발생의 주범입니다. 대표적인 유해균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클로스트리dium, 살모넬라, 엔터리카 등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흔한 균인데요. 위에 염증을 일으키며 과다하면 위선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어서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장내 미생물 균형은 소화, 면역, 정신 건강, 체중 관리 등 다양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상적인 균형이 깨지면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체중 장내 상태를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85%대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생물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세균은 무조건 나쁘다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중요하다로, 세균은 박멸해야 한다에서 세균은 공존해야 한다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 부릅니다. 디스바이오시스는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질병과 우울감, 만성 피로 등의 노출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젖산이라고 불리는 락트산을 생성하는 모든 균주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들은 특별한 효소를 가지며 산소를 바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이도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 탄수화물을 발효시켜 젖산을 만들게 됩니다. 반드시 유익균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 중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균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균입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는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쿠스, 엔테로코쿠스, 스트립티키키스, 비피도 박테리움 등이 있고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으로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단순한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에서 벗어나 장 건강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세대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 2세대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먹이, 3세대 신바이오틱스는 유익균과 먹이, 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과 먹이와 대사산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및 올리고당으로 유익균이 장에서 잘 정착하고 증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먹이입니다.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조합으로 유익균과 함께 먹이를 공급해 장내 정착률과 생존율을 증가시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성하는 대사산물로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잘 필요 없이 대사산물을 직접 공급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섭취해야 할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으로서 유기산을 만들어 장을 산성화시켜 주거나 산성에 약한 유해균의 성장을 저해하여 바람직한 장내 균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유해균이 생성하는 유독 물질을 감소시키고 비타민을 합성하여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유익균을 장까지 도달하게 하여 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장내 유익균이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은 촉진되고 유해균의 성장을 방해하여 전반적인 장내 환경이 개선됩니다. 결론적으로 장내 균총이 정상화되면 장 운동 및 배변 활동에 개선되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험에서 설사 증상을 가진 성인 90명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시키고 4주 후에 배변 빈도와 대변 일관성이 섭취 전후 대비 시험군에서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성인 남녀 52명을 대상으로 유산균 섭취를 시켰을 때 8주 동안 섭취한 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심각도가 낮아지고 배변 습관 만족도가 개선되고 삶의 질 만족도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가 되면 장 내벽이 손상되고 독소와 유해균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직접 손상을 일으키거나 항원으로 감지되어서 염증이 발생하고 다양한 장 관련 질환을 유발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장누수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장 건강 유지 3단계를 보시면 1단계 병영균이 장 점막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해서 2단계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장내 세포를 보호합니다. 3단계 장내 세포가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 내장 관련 시스템을 유지시킵니다. 장내 세포에 옷처럼 입혀져 있어서 보호하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력 및 정신 건강에도 이로운데요. 장은 최대의 면역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내 면역 세포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7m나 되는 소장은 음식물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병원군의 침입을 막습니다. 사령탑은 소장의 점막에 분포하는 파이엘판으로 림프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병원군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면 림프구의 일부가 이물질을 파악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면역 항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장관 면역 시스템입니다. 또한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양분 흡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은 90% 이상이 위장에서 분비됩니다. 세라토닌은 내측시 상하부, 중추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뇌에서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라토닌이 모자라게 되면 우울증, 불안증 등이 생기게 되며 미국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거스는 세라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장을 제2의 뇌라고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장 건강 악화 시에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토피, 비염, 비만 등의 여러 질병 발생이 유도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간의 여러 부위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생태계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인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갑상선 항진증과 간 질환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경화, 간염, 간암, 장 질환인 가민성 장증후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뇌 질환인 치매, 파킨슨,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심혈관 질환인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대사질환인 제2형 당뇨병, 비만 등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효모 및 진균 등의 진핵생물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내 외부에서 미생물은 다양한 생태학적 지위를 획득하여 인간과 공생관계를 유지합니다.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 수는 인간 세포 전체의 10배 이상이며 미생물이 보유하는 유전자 수도 인간 유전체의 수백 배입니다. 이들 미생물은 인체 내 영양소 흡수와 대사, 면역계와 신경계의 성숙과 발달,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몸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나그네균으로 장내 원주민균과 다릅니다. 장내에 정착하지 않고 섭취 후 약 2주 후면 대부분 배출됩니다. 하지만 장 건강을 돕고 유해균과 싸우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장내 환경은 식습관, 스트레스, 약물 등으로 지속적 변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장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는 필수입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유전체와 달리 쉽게 변합니다. 면역, 신경, 뇌분비계에 작용하여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어지는데 비만, 당뇨,
염증성 장질환, 자가면역, 뇌질환인 치매, 파킨슨, 자폐 등과 암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질병의 열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과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단순한 보조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연구가 드물었고 음식물 소화 보조자 정도로만 인식했었습니다.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죠. 2000년대 초반 새로운 기술과 발견으로 NGS,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이 등장하면서 미생물 유전자 분석 혁신이 일어나고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유전자만으로 질병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제프리 고든 박사는 장내 미생물과 건강의 관계를 규명하고 비만과 장내 미생물의 연관성을 최초 증명하였는데요. 비만인의 장내 미생물 구성 차이도 발견했습니다. 비만지와 마른지의 분변을 각각 무균지에 주입한 결과 비만지의 분변을 주입한 지가 더 빠른 시간 내에 비만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만인과 마른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왼쪽 그림에는 쌍둥이지만 비만과 마른 사람의 분변을 무균지에 주입한 결과 똑같이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단을 했지만 비만인 사람의 분변을 주입받은 지가 지방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마이크로바이옴과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균 생지의 혈관과 정상 생지의 혈관인데요. 미생물이 장에 있는 쥐는 혈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반면 무균 생지는 혈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 생지와 무균 생지를 비교한 결과 무균 생지는 영양 결핍으로 체중이 낮고 간 비장 발달이 안 되고 성숙 미흡과 항체 생성 능력의 저하 등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뇌의 발달 저하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미국 보스턴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 오픈 바이옴은 건강한 대변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한 번에 40불을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 꾸준히 대변을 기증하면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받을 수 있다고까지 설명해 놓으셨네요. 건강한 사람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전자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니 노력하시면 되겠죠. 유전자를 잘못 물려받았다고 탓하시는 분들 계세요? 식습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어 건강한 몸을 만드시면 됩니다. 와, 이쁘다 하고 받아보신 프로바이오틱스 프로 어떻게 리뉴얼 됐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균수가 6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요. 국내 균주를 사용했다가 캐나다 로셀사 균주로 바꾸었습니다. 이중 마이크로 코팅에서 프로바이오캡 특허 공법을 적용했고 3세대 신바이오틱스에서 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스로 성장시켰습니다. 애기 분유 맛이야 했던 것이 요거트 맛으로 바뀌었고요. 2중 포장에서 3중 필로우 포장으로 더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세계 3대 유산균 기업인 캐나다 로셀사 균주를 사용하는데 80년의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와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고 40종 이상의 자체 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포뮬라가 500개 이상이고요. 60개국 이상에 공급하여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로 5단계 안정성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제품입니다. 프로바이오캡 특허 코팅 공법으로 단백질과 다당류의 매트릭스층을 형성하여 위산에 대한 안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유산균 전문 기업인 캐나다 로셀사의 특허 공법으로 유산균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마이크로 캡슐화 기술은 강한 산성인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유해산소 고온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습도에 견디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허받은 다중보호막으로 특수 보호 코팅이 되어 있는데 코팅 1단계는 단백질 다당류로 코팅해서 소화기관 통과 시 안정성을 증가시켰고요. 코팅 2단계는 판류로 코팅하는 기술로 내산성을 강화시켰습니다. 1일 섭취량 기준 50억 CFU가 보장됩니다. CFU는 유산균을 세는 단위인데요. 제품의 유통기한 동안 유지되는 균수 단위입니다. 50억 CFU는 제품의 유통기한 동안 최소 50억 마리의 유산균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는 대장에서 서식하는 비피더스, 갔다 왔어요? 소장에서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 11종의 복합균주만 배합하였습니다. 포스트 바이오틱스 배합으로 유산균의 먹이 프락토올리고당인 프리바이오틱스와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대사산물인 유산균 배양 건조물까지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 맛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맛이고요.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고급스럽고 상큼함이 가미된 부드러운 맛입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원하시는 분, 예민한 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원하시는 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온 가족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 권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간은 개인의 소화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복 또는 식사 후 일정 시간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라도 본인이 편안한 시간에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유산균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스 포장을 열어보시면 저렇게 10포씩 묶어서 3봉지가 들어있고요. 크기는 용량이 2.5g에서 2g으로 줄어서 조금 더 귀여운 사이즈예요. 저렇게. 너무 예쁘죠? 15일부터 채비다 시작할 텐데 리더님들 준비 잘 하시고 계시나요? 다들 준비 잘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저렇게 3일 하신 분 계셔가지고 챙겨드렸거든요. CK 맥스, 퍼플, 루테인, 뭐 평소에 드시던 건기식 포함해서 드셔도 되는 거 아시죠? 저렇게 기본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거에다가 본인 평소에 드시던 건기식 포함해서 같이 드시면 돼요. 이 알식 챙기는 것만 해도 너무 뿌듯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래. 저희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인별 서베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꼭 서베이 작성하셔가지고 코치님들께 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맞춰서 드시면 돼요. 뭘 추가하시든지 빼시든지. 그리고 뭐 식사를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코치들께 주시면 이제 확인해 드리니까 꼭 서베이 작성하시고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매회 채비다는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왠지 확 비어질 것 같고 막 깨끗한 느낌 들잖아요. 벌써 몸이 막 가벼워질 것 같고. 해독은 누구나 가끔씩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나는 아니야 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얼른 채비다 방에 입장하시고 함께 하시면 돼요. 저희 어제 채비다 방 문 열었거든요. 거기에 리더님들 꼭 참여하시고요. 같이 하시는 파트너 리더님들 다들 모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건강해지고 예뻐집시다. 감사합니다.